급하게 12월에 보험에 가입을 하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 가입이 늦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뭐가 좋은지 우물쭈물 하시다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거는 제가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와이프 고집도 못 꺾고 딸의 고집도 못 꺾는데 고객님들이 신중하게 결심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다만 병원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늦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리모델링처럼 시리즈물인데요. 오늘은 정신과 특집입니다. 정신과 쪽으로 병원에 가면 왜 실비 가입이 어려울까요? 간단한 얘기인데 정신과 약을 먹으면 그거 자체가 허약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허약해? 세상에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울증 약을 먹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힘든 분들은 더더욱더 정신과를 찾아가라고 저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은 약을 먹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병원 한 번 안 가도 건강한 사람들이 진짜다 라고 봅니다. 약 먹고 건강한 사람을 다 건강체로 인정을 한다면은 뭐 갑상선 약을 먹든 혈압약을 먹든 당뇨약을 먹든 이런 사람들도 전부 건강체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끝이 없겠죠. 아무튼 건강체로 가입을 하려면은 일단 약을 먹는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단약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단약을 하고 단 하루 뒤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그거는 진료받았던 내용이랑 가입하려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성 스트레스 이런 병들은 3개월만 넘어가면은 실비까지도 가입이 됩니다. 실비가 아니라 암, 뇌, 심장 등 3대 질환 위주로 가입을 한다면은 어제 끊고 오늘 바로 심사를 넣어볼 수도 있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약만 좀 먹던 사람이 괜찮아졌을 때 단약 후에 트라이가 된다라는 거지, 만약 공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극단적 시도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입원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약을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왜냐? 차트엔 써있지 않지만 조현병이나 우울증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울증은 심사 기조가 어떨까요? 굉장히 경미하고 치료기간이 짧고 입원 이력도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완치 시점에서 3개월만 경과된다면은 심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그렇게 감기처럼 잠깐 왔다 사라지는 병은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약 좀 먹고 하루 이틀 만에 나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탁탁 털어내기가 힘들죠. 다시 한번 일어설 때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복용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보통은 마지막 복용 시점에서 2년에서 3년은 경과해야 심사를 봅니다. 우울증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게 ADHD, 주의력 결핍인데요. 어린애들이 치료를 받는 거는 완치 시점에서 3년이 넘어가면 심사가 그럭저럭은 넘어가집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경과가 짧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 1년도 안 됐으면 심사 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18세가 넘은 분들이 ADHD 약을 드셨다. 그러면은 치료 종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주의력 결핍이 심하면은 상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보험 정도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해요. 아까 말이 나왔는데 조현병은 어떨까요? 조현병은 건강체로는 사실 가입이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가입 시점에 가입자가 보험 계약에 대해 동의하고 보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조현병 이력이 있으면은 사실상 건강체 청약 과정에 필요한 통찰력이나 인지 능력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고 보험회사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예 하나를 들자면은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망상이잖아요. 내 병원 이력을 왜 물어보는 거지? 나를 스토킹하는 건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조현병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는 건강체는 사실상 어렵고요. 약을 먹고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질병 분류 기호로 F코드 질환은 이 밖에도 되게 이것저것 있잖아요. 뭐 언어장애, 수면장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원 이력이 있냐, 치료 시점의 나이는 어쨌냐 등에 따라 가지고 인수 기준이 다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가입 과정에서 서류 심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끔 상담 과정에서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것 때문에 부상병으로 부정맥이 코딩된 경우도 있는데요. 심장외과가 아니라 정신과에서 차트에 코드를 넣은 거는 심사자들도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근거리는 게 이걸 심장외과에서 만약에 약을 처방받아서 드신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교롭게도 공황이나 우울증이랑 부정맥 등 심장병 같은 게 같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가입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신과 치료력이 있으면 보험사도 아무데나 막 심사를 넣지를 못해요. 제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가 손생부합해가지고 꽤 많거든요. 제가 소속한 대리점에서. 근데 정신과 이력을 고지를 하고 제가 심사 통과까지 넘어갔던 보험사가 2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고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이 올리는 형태 있죠. 10년 입원 수술을 따지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는 거의 가입이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형태의 상품은
고지사항에 걸리는 게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기간 입원 수술을 안 한 사람을 선별해서 가입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3대 500을 끊었다 어땠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드셨던 분은 가입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튼 가입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 위주로 제가 자료를 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피치 못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건강해지신 분들은 가입 시도를 저 통해서 얼마든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어보고 도저히 이거는 넘어갈 만한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심사 넣기 전에 제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